지금 한국 차단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오늘만큼은 느긋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앱이 열리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막히면 내 자산이 화면 안에 갇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흐름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지금은 되더라도 다음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갑자기 툭 하고 끊깁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며칠 미루는 순간 출금 버튼이 눌리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P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즉 미신고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흐름이 잡힌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고민하실 수도 있고 그냥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회는 편해 보여도 대가가 따라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설치 버튼이 안 보이는 현실이 왜 이런 차단이 나왔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P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P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흐름이 보입니다. 앱 시장 입구가 닫히면 이용자도 흔들립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얽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방향이 거론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 불안정해집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면 기능이 멈추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향후 접속 자체가 그래서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이 안 되면 웹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웹도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접속 우회 방법도 존재합니다. VPN 사용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하지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방향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전하니까 국내로라는 선택이 모두에게 정답이 되긴 어렵습니다.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결국 답은 이동 경로에 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옮기시는 분들이 겁먹지 않도록 장벽이 낮은 곳들 위주로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시기마다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정보로 확인하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5개 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옮기는 순서, 체크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놨으니 급할수록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타의 기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수익보다 먼저 잡아야 하는 건 방향이고, 방향보다 먼저 잡아야 하는 건 타이밍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몇 분 사이에 분위기가 뒤집히는 시장이라 아무데나 들어가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잡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렵게 들려도 실제로는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를 구분하는 버튼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상승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 숏입니다. 시장이 차갑게 식을 때 그 흐름을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여러 번 확인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말하는 골든 크로스도 힌트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 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고 분위기가 꺾이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곧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방아쇠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고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 활용도 꼭 해두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변동이 커지는 구간인지 힘이 빠지는 구간인지가 보이면 롱과 숏을 잡는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함께할 때 더 안전해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쌓일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고 들어가는 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국 차단 이슈로 거래소 환경이 뒤집힐 때는 매매보다 먼저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 5개 거래소 비교와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더 쉬운 설명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